개초가잖아. 아까 몇 쪽? 47쪽입니까? 자, 여기는 이제 10간의 성격입니다. 성격과 적성 해놨습니다. 옆으로 살짝 누르는데, 여기로 보면 이제 그 10간이니까 10개의 천간의 글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요거는 주로 이제 1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성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걸 요약해서 이래놨어요. 뭐 간목 일간자들한테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겠고, 그지?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고유별의 적성, 그죠? 이 사람 간목 일간자들한테의 적성은, 을목 일간자들의 적성은 주로 이런 군들에 있다 이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다 읽는 것보다는 요거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각자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1조 진도 잘 나갑니다. 지금 이제 진도 팍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져 있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또 다음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51조 보면 오행의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방법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요거는 오행별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행별로 직업을 본다면, 직업, 우리 8글자 중에서 어디에 있는 글자를 보고 직업군에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유추하는 거는 월지잖아요. 월지에서 투관됐거나, 그죠? 월지를 놓고 보고 하는데, 자, 그걸 참고한다면은 월지에 목오행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더라. 그러면 목이라면 인이나 묘, 그지? 그렇다면은 인문계열, 이런 거죠. 목이라면 역사, 철학, 윤리, 뭐 종교 등의 흥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 과별로 제가 쭉 메모해 놨고, 그 위에 보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오행, 진학, 직업, 적성 해놔놓고 관복신, 식복신 이래놨죠. 해놨고 공부, 관심, 장사 이라고 재복신, 식복신은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을 이제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에는 이제 목에 진학, 적성 해가지고 인문계열 해가 역사 뭐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목은 인문이나 어문계열, 그죠? 이쪽 쪽으로 잘 맞다라는 거예요. 흥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계열, 사회과학, 그 다음 법적계열, 전부 이제 인문학적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제일 밑에 보면 직업적성, 관복신이라는, 직업이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복신은 관으로 갔을, 직업으로 갔을 때 이 사람한테 행운이 있는 곳은 이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사무, 서기, 비서, 통계조사, 이런 이제 쭉 매물, 경영관리, 상담사 등 요래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적, 그 다음에 사업은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재물을 이야기해서 재복신, 사업적 재복신은 이제 의류, 문구, 슈퍼, 서점, 도매업, 의상 디자인을 쭉 해놨죠. 이제 이렇게 해놨다.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목이라 하는 성정이, 목의 성정이 뭡니까? 어려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목의 성정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성정과 가까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목의 성정을 직업군에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 이제 이렇게도 가요. 그래서 그 오행의 특징, 특성 이런 것들도 이제 잘 확인해요. 그러면 하고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잘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뭐라 하노, 저 길성, 그죠? 또 용신, 희용신, 그죠? 기구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길성 쪽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럼 또 다른, 진짜로 내 운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내 운은 다른 곳에 놔두고 내 끌림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지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우리 이제 이래 놓고 보면 운이 있나 없나라는 뭡니까? 가서 보면은 내 기대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은 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기대 이상으로 안 나온다는 운이 안 따라주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있냐는 거죠. 운은 내가 내 명에서는 내 팔자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인문학 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내 운은 다른 이공계에 있다라면 그것보다 처음에 발디디기는 힘들겠죠. 처음에 발디디기는. 그러나 가보면 아 이쪽에 운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만약에 직업이나 진학이나 이런 걸 상담을 하고자 할 때 운이 어느 쪽에 있나라는 것부터 먼저 보셔야죠. 그럼 만약에 그 우리 길성에 해당되는 희용이 명예 없다. 그 명예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미 지게 있는 것에 끌림에 의해서 간단 말입니다. 끌림에 의해서 가지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갈구한다라고 하지만 뭐가 내가 목마른데 물이 와야 되지 물 없는데 갈증만 느끼면 뭐합니까?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물기가 있는 곳으로 아이를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는 모르거든. 자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행적으로는 뭐 진학이나 직업군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직업군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이 이쪽 길로 이쪽 방향성으로 오행의 방향성으로 갔을 때 운이 따라주나 이거에 행운이 있나 없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화의 진학 정서 화는 우리 어떻습니까? 빛, 그죠? 빛 밝다, 빠르다 이런 거잖아요. 또 화려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화는 전기, 전자, 정보, 통신 이런 거예요. 화이기 때문에 그 직업군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직업적 성로 여기 방송 아나운서 이쪽도 전부 들어갑니다. 이게 화오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 만약에 이제 직업이면 뭐 관을 말하죠. 그죠? 화가 만약에 오행이라면 그 관에 대한 복은 이제 이쪽 쪽에 있다라는 거죠. 직업군들은 이쪽 쪽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그다음 내가 사업적으로 할 때는 사업의 복은 전기 제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이쪽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토도 마찬가지고 토는 토에 일단 여기에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분류한 그 근원의 시스템은 토의 성정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소의 성정에 의해서 아까 화의 성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금의 진학적 성은 또 마찬가지로 금이 뭐 그건 이공계지만 그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관복신 뭐 또 사업적 제복신 그 또 금에 대한 어떤 성정 특징 이런 것들이지만은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직업군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진학적 성 그죠? 그 수의 성정인 거죠. 수의 성정에서 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행의 직업군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직업군들은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그 근본적으로 열어보면은 그 오행의 그 특성, 성정 이런 것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걸 안 본다 하더라도 만약 금오행이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오행에 금오행이면 어떤 직업군을 쓸까라는 거죠. 금오행이면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이제 분류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지에서 네? 을지를 보고 그냥 육신? 아니 지금 을지를 본다. 그렇죠. 월지가 지금 월지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월지가 직업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지가 가장 해당되는 거죠. 가장 해당되고 그다음에 직업군으로 가는 월지에서 직업군이 사회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직업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월지에 투관돼 있나 안 돼. 투관돼 있으면 그걸 직업으로 쓰는 거고 그걸 쓰겠다라는 거.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생지냐 왕지냐. 생왕지는 거의 그걸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진술충미 야들은 고지들은 이 잡기격이라 해서 그걸
어느 걸 쓸지도 뭐 지장간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끌림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하거나 많은 거. 그것도 끌림이 있거든. 그걸 또 직업군으로 쓸 수, 그 오행을 직업군으로도 쓸 수 있다는. 그 오행인데 그 직업을 형성하는 그 연령대의 대운에서 이제 관계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 만약에 직업군으로 써야 내가 사용할 오행에서 그 나이대 20대나 30대에 직업이 형성되는 그 나이대에 그러면 이걸 쓸 수 있도록 이끌림 또는 생 그죠? 이런 걸 잘 하고 있나? 요 글자가 잘 부각됐겠나? 아니면 또 극받았겠나라는 거죠. 극받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쓰임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희용이냐, 길성이냐, 희용신냐에 따라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방향을 선회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방향 선회할 수 있는 조건이 대원에서 맞으면은 방향 선회 우회하는 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방향을. 그런데 뭐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내 적성에 맞는 건데 이래 하잖아요. 적성에 맞춰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진 거죠. 결국 내가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적성에 맞춰서 내가 그걸 썼을 때 운이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로는. 그럼 그것과 실질적인 이 대운이나 뭐 해마다 오는 연휴나 해서 그것과 인연이 안 맞으면 그 삶이 힘들어진 거죠. 내가 안 맞아서 좋아서 하지만은 뭡니까?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진 거죠. 예. 아까 그 월지 이야기하신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예, 예. 원래 타고난 명은 예. 천간이지 않습니까? 타고난 명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지는 그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지는 환경이다. 네. 그러면은 그 월지의 그 직업군은 직업의 현재 환경이고 타고난 거는 일간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타고난 건 어떤 걸로? 천간이다? 네, 천간에는 일간을 봐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간 맞습니까? 일간. 일간? 네, 일간. 일간이라고? 일간이 어떤 자리입니까? 직업군을 형성하는 자리입니까? 그 사람의 정신적 사고를 관장하는 자리예요. 그 사람의, 그 명주인의 정신적 사고를 관장하는 자리지. 나머지 글자들은 지거 아닙니까? 어이구, 내 팔자야. 다 내 글자예요. 나의 정신적 부분만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이라면 금의 직업군으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업군을 형성하는 글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까 바로 이야기는 월지죠. 월지. 자라오는 환경에서. 만약에 일간을 가장 연월일시 금묘화실적으로 본다면 그 일간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35세 이후 최소한에. 근데 어릴 때는 일간이 작용 안 합니까? 하죠. 직업하고는 별개로. 그 명주인의 정신적인 부분을 총괄한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 직업군은 월주에서 투관됐다면 그걸 완전히 그 직업으로 쓰고 또 아니면 월지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월지를 직업군으로 씁니다. 그 만약에 월지에 화오행이 있나 금오행이 있나 보면 그 사람의 직업군을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만약에 희용신이라면 그쪽에 가서 어떻다? 고위직 아니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런데 희용신이 아니고 기구신이다 가다가 말았거나 가도 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업으로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월지의 직업군의 어떤 그 글자의 형태가 뭐라 해도 진수충미이거나 그 다음에 힘이 없거나 주변의 글자와 형충 뭐 파해까지 뭐 이래 되거나 하면 이게 불안정해요.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오행 그쪽에 끌림으로 있습니다. 내가 그쪽에 많이 끌림이 있거든요. 그것도 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는 오행이란 것들 어떤 기운들에 의해서 상당히 끌림과 또 그다음에 이 무관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업이 형성된다. 그죠? 일간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일간과 그게 좀 그 월지에 있는 것과 같은 오행이라면 내 생각과 잘 맞겠죠. 그 일단 바로 끌림이 있겠죠. 바로 끌림.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기구신이냐 길성이냐 흉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흉성이라도 내가 이미 끌리고 있잖아요. 나와 같은 기는가. 그러면 이제 비겁이 되겠죠. 자수성가 이제 해야 되는 기라. 어디라도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상황들이 된다. 그래서 직업군들은 오행적으로 보고, 오행이 직업군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오행, 화요오행, 직업군들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십신적으로도 또 보잖아요. 그래서 십신적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오행적으로 보고, 우리가 십성적으로도 보고, 이제 그런 거죠. 그걸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생상극은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 상생상극은 다 상생상극에 질문 있으세요? 기초과정 하세요? 기초과정 원래 합니까? 지금 두 번째입니까? 기초과정 하시는 기초과정 상생상극은 이해하시죠? 우리 선생님은 아시고 상생상극은 아시잖아요. 예, 상생상극 넘어갑니다. 상생은 그냥 그대로 생하는 거고, 그죠? 순환, 내가 낳아주다, 내가 뭐 도와주다, 뭐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그건 이길 극자를 쓰니까, 그건 억누르다, 제재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놀무짓거리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뛸락 하는 놈 발목 잡고, 일어설락 하는 놈 대가리 누르고, 요거를 이제 극이라 한다. 이제 고래만 이해하셔도 되죠. 그런데 이 생의 관계는 목생화, 목화토금수 시계방향으로 제가 항상 글을 쓰잖아요. 그 이제 가면서 상생하다. 그 다음에 한 칸씩 건너가는 거는 상극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라 상생도 상생받을 놈이 받아야 상생받을 글자가 상생받아야 좋은 것이고 극도 극을 받아야 되는 글자가 극 받으면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죠.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이해. 또 생도 어떻습니까? 생 받지 말아야 할 생을 안 받아도 되는 글자가 생 받으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건 나쁜 거. 극도 극 받지 않고 잘 보존돼야 되는 놈이 또 극을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안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상생상극은 54쪽이야.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기초과정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오행이 많으면 만약에 목에 오행이 많다 그러면 목생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생상극에서는 목생화하고 그 다음에 목은 목국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되나 이 말이지. 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목이 많으면은 목생화 이제 이거는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목생화가 되나 이거죠. 근데 이때는 목생화가 되는 게 아니라 목이 많아서 화의 불을 키워줘야 목생화가 되는데 불은 쬐맨하게 있는데 촛불처럼 쬐만하게 있는데 나무 장작을 확 갖다 때 불이 꺼지죠. 그 생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이제 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다화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거죠. 또 화도 마찬가지죠. 화가 많으면은 화생토 하잖아. 화생토 해야 되는데 이 화가 많으면은 화에 의해서 토가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 이 뭡니까 도자기가 되는 거죠. 도자기.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화다토초라 하고 도자기가 굽힌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많다는 것은 생이 안 된다. 그죠? 많다는 것은 토가 많으면 겁이 묻히고 나중에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관계도 있더라 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5쪽으로 넘어갑니다. 지도 잘 나갑니다 지금. 55쪽으로 넘어가면
우리 기초과정 하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다 이거 한 번씩 합니다. 기초과정 넣으면 요 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55쪽에 넘어가 오행의 여러 종류 및 속성 일람표, 소속표 해놨습니다. 목오행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화오행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목오행에 해당되는 것들은 세로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란 물질적으로 나무를 말하고, 목에는 양과 음이 있고, 그죠? 수리로서는 1과 2를 말하다 이라고 해놨거든. 그 아까 저 성명학 책에 그 있는 그 갈로 안에 그죠? 뭐 몇 획 해갖고 거기 또 오행 옆에 써놨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거의가 아니라 안 씁니다. 안 쓰고 단지 이사하는 어떤 그 방향 보고 할 때 그때만 적용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리는 그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이 천간의 10개 글자들 중에서는 목은 갑과 을을 말하고 이다 했는 거죠. 화는 병정 말하고, 토는 무기를 말하고, 금은 경신금이라 하고, 수는 임계수라 하더라 끝이라고. 그 지지에서도 인묘를 목에 오행이라 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오를 또 뭡니까? 또 화의 오행에 되어 있고, 지술충미가 이제 토로서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에, 지지의 금은 신금과 유금, 요게 양과 이 얘기입니다. 수로서는 해, 자, 이렇게 해서 양수, 음수. 이 뭡니까? 또, 오음에서,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요런, 지금 여기도 보면 저는, 토하고 수하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꿔 놔놓고. 여기, 이제, 우리 하신 선생님들 보면 요 이게 바꿔진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해놓은 게 여기 이미 수정 다 된 거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오행이라고 나오죠. 목은 38목이라 하고, 그죠? 우리 이걸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27화라 하고, 50을 토라 하고, 49금이라 하고, 16수라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명리에서는 적용한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리에 나온 근거는, 아까 거기에 나온 1, 2, 3, 4, 5, 6, 7, 8 하는 이거는, 이 근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아까 위에 1, 2는 목이라 하고 3, 4는 화라 이렇게 짓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3, 8, 목, 2, 7, 요거는 지금 하도낙서에 나오는 그 가장 우리가 문명의 근원지, 그죠? 근원지를 했잖아요. 하도낙서, 그게 뭡니까? 끝자를 떠가지고 도서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하도와 낙서란 가장 문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런 책이다. 그게 뭐냐면 상생도와 낙서도는 반대로 상극도거든요. 그림에 점으로 찍어놓은 그림도예요. 거기에다가 보면 여기 3개와 8개가 적힌 곳은 목이라고 돼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목이 필요한 사람은 숫자로는 3과 8을 활용을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름에 오음으로서는 기억과 키역을 활용을 해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방위로서는 목은 동쪽을 말하고 사상으로. 그죠? 그 다음에 화는 남쪽, 토는 중앙을 말하고, 금은 서쪽을 말하고, 수는 북쪽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것들의 이 오행들의 성정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목은 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목을 봄을 상징하니까 사상적으로 목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다 이거잖아요. 하루는 아침을 말하고, 그죠?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고, 이 화는 어떻습니까? 여름을 말하니까 많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죠. 따뜻하기도 하고 이 성정들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의 예지로 빠졌네. 인의 예지. 목은 이 인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공자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이 화로서는 예의를 중시하고, 토는 신이 믿음을 중시하다.
그 이제 이게 일간들이 만약에 아까 선생님처럼 직업군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 성정들을 그 일간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일간이 만약에 목일간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을 기본적으로 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의지면서도 참 사랑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금이라면 금일간자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리, 옳고 그름을 판단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금일간자들은 어떠다? 그다음 기본 성격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잘 확실히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수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지혜를 기본적 바탕으로 갖고 있겠구나. 지혜롭다. 머리를 잘 쓰겠다. 이런 내용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시작을 해서 여름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토는 뭐였습니까? 토는 어떤 성장했는 것들이 거둬들이기 위함으로, 그래 양과 음을 교차하게 함, 리턴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다시 본래의 도로 가을에 결실을 맺고, 수는 겨울에, 그죠? 겨울, 한겨울, 한겨울에 그 가을에 추수를 한 것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다시 수생목 나가고 이제 이런 거죠. 그제 수라는 경우도 이 겨울이라는 것도 그렇고 밤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전부 이제 이 수에 해당된다. 그 어둡다, 보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시에도 보면 그죠? 그 계절 발음이 또 오시에도 보면 아침, 그건 하루를 시작하니까 에너지가. 그래서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화는 한낮, 그죠? 낮을 말하고. 그다음 여기서는 토도 한낮이라고 해놨죠. 낮 한낮이라고 해놨죠. 위치적으로 보면 토는 화와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은 오후 저녁으로 넘어가고 수는 밤에 수의 오행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 풍, 열, 습, 조, 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색깔도 보면 오색 이야기는 많이 어디 가도 많이 나오잖아요. 점집에 가도 오색 있고 많은데. 그러니까 청색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의 성정을 갖고 있으니까 청은 시작함이죠. 그럼 청색은 뭡니까? 일단 목의 성정과 같다라는 거죠. 청색은. 그다음 청색은 그래서 목의 성정과 같다. 그다음 빨간색은 화의 성정이다. 오행으로. 우리가 이 오행이 깃발이나 이런 걸 보면 오색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노란색은 토의 성정이다. 오행적으로. 흰색은 금의 오행이고 검정색은 수의 오행으로 돼 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고 그 절을 어디 한 군데 찾아갔는데 경남 쪽에 그거 가니까 또 천불천탑 혹시 TV에 지금 보신 분 안 계시는가 본데 TV 보고 그날 내가 바로 마침 그날 토요일인가 이래가 가자 이래갖고 차 끌고 한번 가봤는데 한 시간 남짓 갔어요. 가니까 가니까 산에다가 진짜 이 스님 혼자 하신가 봐. 지금 10몇 년째 탑을 쌓고 탑 공간에 또 부처상을 모셔놨더라고. 그게 엄청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 있더라고. 그래 가니까 이 오색의 천을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법당도 없고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간략하게 이제 야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놨던데 그 좀 수입이 발생할 게 없잖아요. 자꾸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색띠를 해놨더라고. 그 오색띠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요구할 거 써가지고 고래 갖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뭐고 네가 필요한 오행이 뭐고 이래가지고 각자 거 필요한 오행의 색깔로 찾아가 적어라 이래 그거 하는데 10,000원씩 적어. 그거 진짜 깃발을 쫙 해놨더라고요. 깃발이란다.
이 띠를 써가지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 뭐 아들 시험 잘 뭐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해가 그거 해놓은 것마다 엄청나게 나더라. 거기 보면 오색이 있더라고. 이 오색이.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우리 배운 사람들은 명리학을 이제 이 접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 이거 오색이네 해서 내한테 필요한 색으로 하면 좋다 이런 거죠. 예, 고려돼 있더라. 합천에 오색도 예? 합천에 천불 천탑이라. 맞아, 예. 한 시간 텔레비 보고나 그냥 뭐 무작정 나섰는데, 예. 이때 가볼만 하더라고요. 혹시 불교 근데 거기 갔는데 자기의 오색을 모르는 사람은 스님이 가르쳐 주는가요? 예? 자기의 오색을 자기 용신색이잖아요. 예. 그 색을 자기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거길 갔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거는 스님이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아니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 그냥. 아. 예, 있어. 그거 가면 이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이래 가르쳐 주는 사람은 있어요.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보살님 한 분 계시던데 해갖고 그러면 돈 넣는 데 있고 거기서 이제 선택해가 색깔을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갔으니까 니네 이 색 해라 이 색 해라 이랬지. 예? 예? 모르면 5개 다 써야 돼. 맞아. 그러면 돈이 5만 원입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이제 색깔에도 이런 게 있더라. 그런 이제 그 색깔을 정할 때 자기 일간을 색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신이 용신. 색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요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용 쓴다라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서는 가장 행운이 운이 따라주는 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한테서 내 운이 가장 있는 곳은 그 오행 쪽에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방위로도 그럼 동쪽이 낫나 서쪽이 낫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금 오행의 용신이라면 그럼 금의 기운을 많이 써야 되잖아. 많이 내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금의 그 사용해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평소에 해왔던 것에 힘입어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안 사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놔놓고 뭐 대원에서 뭐 금대원이 왔는 대박 나겠지. 제가 항상 하는 걸 그 말이잖아요. 지가 뭔가를 해놔놓고 해야 되지. 로또 복권도 안 사놔놓고 복권 되는 거와 바라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길한 방향은 뭐 서쪽이더라 동쪽이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용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쓰는 거다. 그지? 그 대개 철학관에 가보세요. 용신을 기다립니다. 용신만 오면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용신의 운이 오면 내가 기분상 좋아져야. 그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내가 뭔가를 행해야 내가 해야 뭔가 얻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 짓도 안 하고 그죠? 그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또 복권도 안 사고 로또 복권 당첨되도록 기다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소한의 살아. 그죠? 그걸 이제 행하는 거잖아, 내가. 뭔가 동해 놔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은 우리가 일반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은, 그죠? 12운성의 용신은 다르죠. 12운성의 용신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은 내가 그 방향에 또는 그 오행에 가장 행운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걸 써라. 내가 써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철학관에 가도 그렇죠. 만약에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 목이 대운에 언제 오노, 세운에 언제 오노, 뭐 그러면 그때 되면 네가 대박 나겠다. 공부도 한 개도 안 한 놈이 그럼 그때 시험 됩니까? 운만 보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 평소에 내가 공부 좀 해놔놓으면 좀 해놔놓고 운이 그때 딱 아다르되면 내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연필 굴리는 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정말 모르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시험 잘 친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그냥 몰라갖고 해놨는 게 그게 맞더라. 그건 뭡니까? 운 아닙니까? 그거? 또 어떤 애들 어떻습니까? 아씨 해필 그거 몰라가 근데 그게 또 아니네. 운이잖아요.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놔야지 내가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저는 합니다. 용신은 무조건 써라. 쓰는 거다 평소에.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대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오행의 끝은 55쪽에 이거는 총괄적으로 집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상당히 이거 밑에 쪽은 시간에 자축 인묘 진섬 시간을 해놓은 거고, 지금 여기서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뭐가 하면 오장육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상체질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했죠. 목화, 그러면서 화와 수는 태양, 태음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목과 화는 소양, 소음이잖아요. 우리 명리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학에서 하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과는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걸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론과 이 이론은 다른 이론이라. 다른 이론인데, 그렇잖아요. 시대의 배경으로 다르잖아. 우리 명리학의 이 이론은 언제입니까?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 사상체제라고 하는데 이재만 선생이 한 거는 이거 한참 뒤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론 체계는 다르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 오행의 상생상등론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명리적으로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거는 목의 오행의 간장, 그죠? 간, 담, 이 오행이 되어 있습니다. 수는 뭡니까? 신장, 방광, 금은 폐장, 대장. 그리고 금이 약하면은, 금기가 약하면은 폐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거죠. 목의 기운이 약하면 간의 기능이 약하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에 약한데, 그러면 나는 간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오행에 비해서 간의 오장육부의 간의 기능이 조금 약하다. 그런데 또 어떤 금에 의해서 만약에 목에 치일 때 충당하거나, 그죠? 또는 합크할 수도 있습니다. 충당하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이상이 오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간에 이상. 수도 마찬가지죠. 특히 수는 또 여성보다는 또 자궁, 방광, 생식기,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되는 기관의 오행이 수오행이, 그죠? 또는 지지의 임계, 또 지지의 해, 자가 해당되잖아요. 그게 약한 기운에서 또 충당하면은, 극당하면은 그 시기에 만약에 병을 앓는다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평소에는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 기관의 내장 장기들을 보호해 주겠나라는 거죠. 그죠?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수는 뭐가 수에 좋도록 하면 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생하거나, 그죠? 기운을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래서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오늘 7번째 시간으로서는 이제 이 기초 과정에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 다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합형충파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해보는 이제 그런 이 시간이 됩니다. 전반전 시간은 이제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셔도 됩니다.